도박에 마침표를 찍다. 본격 도박 타파 프로젝트 도박 엔딩 시즌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네, 도박 소믈리에 이참호입니다. 이참호 선생님. 네. 저희 도박 엔딩 시즌 2에 새롭게 신설된 코너 네. 도박의 참견 첫 촬영이 끝났습니다. 네. 도박 문제 관리센터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이걸 이제 샘플링으로 보여줬는데요. 네. 이 남직원들이 음. 자기 우울증 생겨서 병원 나이런 선생님 병원 가겠다고 아, 난리가 났어요. 우울증을 사서 만들겠다. 네. 아, 정신과 찾아가겠다. 맞습니다. 저희 지금 뭐 당장 검사하겠다 난리가 났고요. 나이런 선생님의 인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군요. 그리고 여직원들은 네. 우리 마가스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어요. 어떤 이유이죠? 아직 잘생겼다, 네. 목소리가 중후하다, 오. 아주 뭐 좋은 평가가 많았습니다. 김영택 신부님의 반응은 없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할머니들이 안 보는 모양이죠. 역시 요즘 사람들이 지상 외모주의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의사 선생님께 중독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까 스님이 좀 긴장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지상 외모주의가 아니고요. 네네. 외모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보통은요. 네네. 자, 그럼 세 분 모셔보겠습니다. 불교계의 마가스님, 천주교계 김영택 신부님,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나혜란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 첫 촬영 때 우리 마가스님과 김영택 신부님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우리 나혜란 선생님이 그 중심을 잘 잡아주셨거든요. 연배가 있으셔가지고 조금 제가 네. 나서기가 사실 저도 곤란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염려 마세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총각들이니까 연령은 한참 낮답니다. 그 물가에 내놓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면은 이제 엄마처럼 데리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도 준비된 사연이 있어요. 20대 아들을 둔 엄마의 사연인데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나혜란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0대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 20대 초부터 도박을 하기 시작해서 수천만 원의 빚을 져서 한번 갚아준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도박을 해서 또 1,000만 원 가량을 빚졌는데 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니 도박을 끊으려면 돈을 갚아주면 안 된다고 해서 갚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아들이 중고나라 사기로 여러 명에게 수천만 원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전과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전과가 생기면 취업 등 아들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박 중독자의 아들을 둔 엄마의 사연입니다. 실제로 이 도박 문제 관리센터에 찾아오는 가족들 중에 빚을 갚아줘야 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는 엄마 상당히 많죠. 네, 솔직히 이제 이거는 네. 가상 사연의 실제 사연이고요. 네. 우리 가족들 중에 제일 많은 사연이 이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20대들이 중고나라 사기로 해서 솔직히 엄청 사기를 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관련된 법률 상담, 도박 문제 상담이 제일 많은 게 네. 지금 현실입니다. 모아둔 돈 떨어져.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안 나와. 빌리려는데 빌리기도 쉽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이거를 이제 가족들이 해결해 줘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박 문제 관리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도박 문제 회복의 첫째 중요한 게 스스로 책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벌인 문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한데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전과 이 또 이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네. 이제 뭐 저희는 당연히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네. 이 부분은 이제 저 상담사로서도 네. 약간 이제 갈등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 또 형식적으로는 갚아주지 말라는 게 저희 도박문제관리센터 입장인데 지금부터는 우리 종교계와 의학계에서 각자의 입장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택 신부님. 네. 이거 쉽지가 않아요. 듣고 보니까 정말 엄마의 마음에서 네. 정말 힘드시겠네요. 음. 도박을 하는 아들을 둔 것도 힘든데 네. 빚을 져가도 경찰서에서 연락 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빚을 갚아줘야 되는 거에는 저는 어떻게 이제 동의를 하십니까? 엄마가 돈을 이제 빚을 빚을 갚아주고. 갚아주고 네. 대신에 네가 매 여기 올 때마다 네. 10만 원씩 이제 까나는 거는 걸로 아. 하는 거죠. 먼저 갚아주고 센터에 이제 뭐 상담으로든 뭐 올 때마다 그렇죠. 10만 원씩 거기서 네. 차감을 한다. 네. 내 생각은 일단 여기에 발을 들어놓으면 그거는 희망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 오기까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 정도의 가량의 빚을 졌다고 했으니까 올 때마다 10만 원 정도 까준다고 한다면은 한 100번 정도는 상담을 받으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 일단은 이제 조건부로 네. 네, 갚하는 주대 대신에 이 도박문제관리센터를 꾸준히 나오는 것으로 네. 조건을 걸고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가스님, 우리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갚아줘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네. 남은 내 마음대로 한다 하지만은 내 자식 문제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저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상담을 해봤는데요. 99%는 아이 이긴 부모는 없습니다. 결국은 갚아주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례를 보면 벌써 세 번째잖아요. 네네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지금 거의 중독 수준이란 말이죠. 네. 갚아주십시오. 음. 아이를 버리게 됩니다. 아. 돈을 주면 줄수록 아이는 버리게 되기 때문에 네. 이거 부모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데요. 네. 지금 전과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하.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고 이쯤에서 음. 늦었다고 할 때 끊어주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전과가 된다 하더라도 전과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전과가 중요하지.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하는 것이 근데 엄마 아닌가 입장에서는 싶은데요. 이게 또 아들의 전과 이게 쉽게 볼 수 아이를 없잖아요. 전과가 아이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 김영택 신부님은 조건부로 갚아주라. 마가스님은 절대 갚아주면 안 저희 된다. 센터와 비슷한 입장이네요. 네. 자, 우리 과학계에 계신 나이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굉장히 바라보면 어렵네요, 좋을까요? 진짜. 지난 회에도 그랬지만 네. 우리 이 카톨릭계, 불교계 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조금씩이 이렇게 혼합하면 항상 좋을 것 같아요. 혼합해라. 항상 믹스를 해서 답을 찾습니다. 항상 믹스를 제가 합니다. 생각한 답이 그래요. 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김영태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건부로 갚아주는 거 저는 그거 찬성해요. 음. 우선은 엄마 마음에서 당장 아이가 지금 전과가 생기게 됐는데 네. 20대면 철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이 없으니까 물론 이런 이제 일을 또 2번이나 했겠죠. 근데 갚아주되 네. 여튼 굉장히 그 계약서를 써가지고 내가 1,000만 원 갚아주겠지만 네. 넌 다달이 혹은 어떻게 음. 나한테 채무 관계를 해결해라. 네. 그리고 뭐 돈이 아니라 이제 뭐 여기 치료를 받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여튼 우리 그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무조건 갚아주는 게 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예. 조건부로 갚아주되 네. 너가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선처는 없다. 이번에 정확하게 선언을 하셔야지 네.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음. 저도 마찬가지. 다음번에는 더 큰 네. 범죄, 화를 일으킨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잠깐 볼까요? 네네네. 자, 첫 번째 수천만 원의 빚을 져서 갚아준 적이 있다 그랬는데 네네. 이때 네. 부모가 순수하게 아무 얘기 없이 갚아줬을까요? 어. 두 번째 자. 또 1,000만 원 빚을 졌다 그랬는데 이때 네. 그냥 순수하게 줬을까요? 그때는 안 갚아줬어요. 세 번째 네. 중고나라에서 수천만 원을 또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세 네. 번째 지금 얘기거든요. 네네네. 이때 음. 늘 우리는 처음처럼 얘기할 뿐이죠. 네. 세 번까지 됐다는 것은 이건 중독이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 두 분은 조건부로 갚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마가스님이 지금 세게 나오셨어요. 네. 첫 번째 갚아줄 때 그러면 조건부를 안 했겠느냐 이거예요. 네. 첫 번째 갚아줄 때 순수하게 돈을 줬느냐 이거입니다. 그때는 도박 엔딩을 소개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순수하게 그렇죠. 갚아줬을 그냥 것이다. 이제 앞으로 안 할게요. 이 약속만 믿고 네. 맞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이걸 도박을 질병으로 본다고 네. 생각하고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음. 그래서 네가 10만 원씩 갚아가는 걸 여기서 치유를 받아라. 네. 하면 아들도 그 정도는 저희가 수긍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네. 여기 문을 두드려서 들어왔을 때 네. 그때 희망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우리 두 분 의견처럼 솔직히 상담 초반에는 조건부로 해보고 계약서도 썼고 다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사채업자처럼 돈을 받아야 치료가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네. 부모님들요 절대 못 받습니다. 아하. 맨날 뭐 계약서 쓰는데 네. 그거 그냥 폐유지가 되거든요. 이거 계약서에 중독이 돼버립니다. 네. 아무 효과 없습니다. 마가스님이 지금 어깨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실제 이제 사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구속이 돼서 네. 처벌을 받는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마지막 희망을 두고 있는 엄마마저 나를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저도 오늘 두 분이 부분 뭔가 의견이 굉장히 맞으시네요. 네네. 걱정이에요 이 부분. 일단은 지금 이 김영택 신부님과 나이란 선생님이 지금 네, 마음이 좀 이렇게 네, 일치가 한 것 같고요. 마가 스님이 지금 홀로 좀 싸우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나 다행인 거는 네. 실제 도박문제 아, 네. 관리센터와는 좀 결을 같이 하고 있으세요. 근데 네. 20대라는 것을 성인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난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네. 법적인 나이하고 실제적으로 정서적으로나 네. 다른 면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20대까지는 아직 좀 미성숙하다고 보는 뭐 건가요? 40이 돼도 미성숙 사람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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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이제 삼진아웃제도 얘기를 하셨을 때 고개를 또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예. 이 부분은 뭐 삼진아웃이 아니더라도 4번, 5번이라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입장일까요? 인생은 실패를 네. 통해서 배워가면서 사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네. 나는 여기서 가혹한 처벌이보다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 훨씬 더 근데 여튼 낫다고 봅니다. 돈을 받을 사람은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여튼 법적으로도 해결을 도와줘야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 네. 문제가 여튼 얽혀 맞아요. 있으니까. 나는 1차적으로는 돈을 먼저 해결해 놓고 네. 그 다음에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다음부터 같이 해결해 보자. 네. 일단은 급한 불은 꺼야 된다. 꺼야죠. 꺼야 된다. 네. 좋은 의견인데요. 근데 네. 요 다음 저희가 이제 요 다음 사례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적과가 생긴다 해서 갚아주면 그 그 다음엔 1억이 됩니다. 아하. 이게 아까 그래서 얘기하신 이제 것처럼. 그 저는 스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게 네. 이게 저희도 너무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참 너무 어려운 숙제인 것 그렇다면 같아요. 전과자가 되고 나면은 도박을 끊습니까? 내가 던지고 싶은 끊을 질문입니다. 확률이 높아지죠. 굉장히 그러게요? 올라갑니다. 네. 자극 중에서 최고의 자극이 되겠죠. 네. 그래요? 전과자가 우리가 되면은 사회에서 뭐 범죄에서 그 어떤 형을 내리는 것도 물론 재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맞아요. 도박에서 이제 돈을 갚아주는 거는 그 책임 자체를 면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 늘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벌인 행동에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물론 네. 이제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이런 게 이제 같이 가면 좋겠지만 도박은 그것만으로는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영재 신부님과 지금 아가스님의 대립 구도가 네. 점점 치열해지는데 네. 아까 이제 우리 두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가 갚아주지 않았을 때 이제 전과자가 된다면 나중에 이제 법적 처벌을 받고 나왔을 때 가족마저도 나를 버렸다면 세상에 나를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세상과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호함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사랑의 표현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론적인 사랑, 음.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고요. 네. 제가 얘기했던 것은 더 멋있는 사랑이에요. 큰 차원의 사랑. 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결코 미워한다든가 원망해서 매를 드는 게 아니고 네. 정말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큰 사랑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해가지고 네. 내가 더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불안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었거든요. 오늘 진짜 첨예합니다. 이 네. 대립 구도가요. 아니 마가스님 말씀 저 굉장히 설득력 있고 동의합니다. 음. 갑자기 바꾸고 싶어요. 바꿔줬어요. 자 아니,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이 아까 이제 나이런 쌤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네. 갚아주는 이유는 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부모 편하자고 갚아주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부모님들한테 부모님 편한다고 갚아주시면 안 됩니다. 많이 교육을 하는데 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좀 색다른 방법이 없는지 네.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요. 난 지금도 궁금한데요. 네. 난 여기 와서 여기에 이제 어떤 뭐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면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난 있다고 봅니다. 네네. 물론 있죠.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와가지고 나아진 그 조건으로 해서 돈을 갚아주는데 근데 돈을 갚아주면 안 된다는 거하고 대치되네요. 내 이게 이제 의견하고.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똑같이 우리 가족들도 신부님처럼 저희한테 보내서 좀 애 좀 정신 좀 차리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아파야 본인이 열심히 치료를 할 텐데 돈을 갚아주면 아파지지가 않거든요. 자기가 힘든 게 없는 상태에서는 여기 와봐야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돈을 안 갚아주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상태에서 상담도 받고 해야 네. 이게 좀 효과가 있어서 그걸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교도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여기 와야 되겠군요. 지금 돈을 갚아주고 안 갚아주고 이 문제보다도 네네. 이놈을 사람을 만들 것인가 그냥 네. 중독자로 놔둘 것인가 여기에 차원이 돼야지.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그야말로 사람이 사람 되는 데는 네.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은 특히 어머니는 네. 내가 낳은 자식이 못 이런 길로 가다 보니까 네. 이거 내 업이다 내 책임이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갚아주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99%라는 겁니다. 네. 제가 경험이 많습니다. 네. 갚아주면 안 됩니다. 아. 이번 기회에 손을 자르든가 팔건들지 마. 손모가지 날라가 본 게. 극단적인 선택을 취하지 않으면 이놈 사람 되는데 어렵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좋아하시는군요. 나이런님이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나이런 선생님 마음의 변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니 근데 진짜 일리가 있으신 게 네. 아들이 지금 20대여서 당장 엄마한테 엄마의 내가 진짜 감옥을 갈 정도로 안 도와줬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정말 40이 됐을 때 만약에 이걸 몇 번 갚아줘서 네. 빚이 1억이 되고 정말 그 신용불량자가 되고 구제불능이 됐을 때 네. 엄마 그때 내가 철이 없었을 때 나를 그냥 잠깐 교도소에 가까워 정신 차리게 하지 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나를 방치했어 라고 또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해서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병이어서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왜 20대 청년이 이 반복적인 도박에 빠지게 됐을까? 이 부분을 꼭 병원에 가셔서 네. 혹은 뭐 어디 상담센터에 네. 가셔서 얘기해 보시면 좋겠고요. 정상적인 사람이 정말 결핍이 없는데 도박을 해서 빚을 진다? 네. 이거는 중독자, 정말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필요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패배감, 열등감, 좌절감, 공허감 이런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해결하지 않고 돈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이거는 네네. 케바케이기 때문에 돈을 갚아줘도 원망 들을 수도 있고 네. 돈도 갚아주고 안 갚아줘도 원망 들을 수도 있고 전과자를 막아줬는데도 음. 나중에 차라리 전과자 만들지 하고 또 따지는 아들이 있답니다. 자식은 원래 지가 잘못되면 다 부모 탓합니다. 네. 아, 근데 저희가 두 분 말씀이 다 옳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상담할 때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재정적으로는 냉정하게, 네. 정서적으로는 따뜻하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참 이게 어려운 게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하면 네. 늘 우리 내담자분들은 돈을 우리 엄마가 돈을 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조금 두 분 다 약간 얘기 안 해주신 부분이 엄마에 대한 우리가 이 평가도 좀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엄마를 이 치유하고 서포트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왜 이 엄마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서 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을까? 네. 자기의 업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뭔가 불안감이 있을 수 있고 사실 그 가족들을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거를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이 아들만 독립적으로 치료하기 굉장히 그렇죠. 힘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분의 이야기 나눠봤는데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죠? 네, 어차피 뭐 저희 상담할 때 많이 나오는 부모님과 상담하는 모습을 본 것 같은 흡사한 느낌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한 줄 조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스님부터 한 줄 조언 부탁드릴까요? 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전과 괜찮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도록 하십시오. 아, 끝까지 단호합니다. 네. 네. 아, 표정에서부터가 아주 단호함이 느껴지네요. 나혜란 선생님. 네, 그 도박이나 중독에 빠질 때는 분명히 뭔가 마음이 외롭거나 결핍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엄마도 그걸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현실적인 문제뿐 아니라 마음에 무엇인가 힘든 점이 결핍이 있는 게 아닐지 꼭 같이 체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도박의 원인, 그 네. 뿌리부터 한번 체크해보라 얘기셨고요. 김영택 신부님 한 줄 조언 네, 부탁드릴까요? 20대 아들이 자신이 도박 중독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중독자다 그럴 때는 그것을 치료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엄마는 이 부분에서 협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뜻하게 협력을 해줘야 되는 게 엄마의 또 임무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자, 도박 엔딩 시즌 2 두 번째 도박의 참견입니다. 솔루션 괜찮게 나온 거 같나요?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네네. 해주시죠. 이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전과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아까 제가 스스로 책임지게 되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실제로 전과가 생긴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아들이 진심으로 찾아가서 사죄하고 하면 네. 과연 감옥에 갈 상황이 생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스스로 책임지는 과정은 네. 본인이 정말 최선을 다한 다음에 안 되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정말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를 네. 먼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 플러스 도박문제관리센터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명쾌하게 해결이 된 도박의 참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과 그리고 이찬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